미역국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순간 제 인생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새벽부터 5시간 동안 끓인 국이었습니다. 손이 트도록 미역을 씻고 간을 맞추고 정성껏 끓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국은 제 며느리의 입에 닿지 못했습니다. 병원 복도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빈 냄비를 올려놓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생각해보니 3달 전부터였습니다. 며느리 소연이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아들 현수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엄마, 소연이가 임신했어요. 전화를 끊고 방 안을 서성거렸습니다. 손주를 본다는 게 이렇게 설레는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서랍장을 열어 오래된 노트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 적어놓은 미역국 레시피였습니다. 표지에는 남편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분자야, 내가 끓인 미역국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그 말을 남기고 한 달 뒤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노트를 펼쳐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미역을 물에 불리며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며느리한테 이 맛을 전해줘야지. 그때까지만 해도 제 마음이 부담이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출산 예정일 일주일 전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연아, 나야. 출산하면 내가 미역국 끓여줄게. 전화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조금 딱딱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시장에 나갔습니다. 미역 가게 앞에서 한참을 골랐습니다. 사장님, 이 미역이 제일 좋은 거죠? 그럼요, 완도산 최상품이에요. 손으로 만져보고 냄새를 맡아보고 색깔을 확인했습니다. 가장 좋은 미역 한 묶음을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찬물에 미역을 담갔습니다. 물이 초록빛으로 번지는 걸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미역으로 끓이면 며느리가 기력을 빨리 회복하겠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남편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손주 본대요. 당신도 보고 싶겠죠?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 이불을 덮었었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핸드폰 알람을 새벽 4시로 맞춰 놓았습니다. 미역국은 오래 끓여야 진국이 우러나니까요.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잠옷바람으로 부엌에 갔습니다. 불린 미역을 체에 받쳐 물기를 뺐습니다. 참기름을 두르고 미역을 넣어 볶기 시작했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나며 고소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래, 이 냄새야. 물을 붓고 센 불로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끓어오르는 김을 보며 레시피 노트를 펼쳤습니다. 남편의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불은 약하게 줄이고 간은 마지막에. 손끝으로 글씨를 쓰다듬었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이 글씨를 쓸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제가 처사이를 낳고 힘들어할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미역국을 끓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 국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꾸 병실에 오셨고 이것저것 간섭하셨습니다. 애는 이렇게 안아야 돼.
젖은 이렇게 물려야 하고 미역국은 하루 3번 먹어야 해. 지금 생각하면 다 저를 위한 말씀이었는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방식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또 미역국을 들고 오셨을 때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미역국 그렇게 많이 안 먹어도 돼요. 영양제가 있어서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 그래. 그럼 됐다.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미역국을 다시 가져오지 않으셨습니다. 냄비 속 미역국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때 시어머니 마음을 왜 몰랐을까?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한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하지만 그 마음이 전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국이 거의 다 끓었습니다. 간장으로 간을 맞췄습니다. 한 숟갈 떠서 맛을 봤습니다. 딱 좋았습니다. 응, 맛있어. 보온병에 가득 담았습니다. 뚜껑을 꼭 닫고 수건으로 감쌌습니다. 가방에 넣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새벽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무릎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꼭 껴안았습니다. 보온병에서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버스가 덜컹거릴 때마다 가방을 더 꼭 안았습니다. 국이 쏟아지면 안 되는 1시간쯤 지나 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병원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큰 건물이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며느리가 반가워할까?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물었습니다. 저기요, 산부인과 어디로 가야 하나요? 3층이에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세요. 3층에 도착해 복도를 걸었습니다. 복도는 환했지만 제 마음은 왠지 무거웠습니다. 병실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307호.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놓고 하려는데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현수야, 어머니한테 오지 말라고 해. 손이 공중에 멈췄습니다. 왜? 엄마가 뭐 잘못했어? 잘못한 건 없는데. 그냥 부담스러워. 계속 이것저것 챙기시려고 하잖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엄마 입장에선 나도 알아. 근데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 알았지?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뒤로 물러섰습니다. 복도 끝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보온병이 손에 잡혔습니다. 아직도 따뜻했습니다. 1시간쯤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지나가다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아요. 면회 가실 거예요? 아니요, 그냥 잠깐 쉬다 갈게요. 간호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지나갔습니다. 복도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가방을 열어 보온병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이걸 어떡하지? 병원 1층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구석에 작은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거기 앉아 보온병을 펼쳤습니다. 숟가락을 꺼내 한 입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맛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삼켰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왜 이렇게 슬플까?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야? 응, 집에 있어.
소연이가 아기 낳았어. 딸이야. 그래. 축하한다.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 안 좋아? 아니야.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그럼 무리하지 말고 쉬어.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보다가 잠금을 풀었습니다. 며느리 SNS를 들어가 봤습니다. 새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아기를 만났어요. 새로운 시작. 사진도 있었습니다. 아기를 안고 환하게 웃는 며느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옆에는 아들도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에 없었습니다. 테이블 위 보온병을 다시 봤습니다. 김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뚜껑을 닫았습니다. 가방에 다시 넣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햇살이 따가웠습니다. 정류장 의자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모두 바빠 보였습니다. 저만 혼자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신발을 벗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가방에서 보온병을 꺼냈습니다.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미역국이 식어 있었습니다. 표면에 기름이 굳어 있었습니다. 버려야 하나?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보온병을 넣었습니다. 나중에 먹지 뭐.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내일 퇴원한대. 집으로 갈 거야. 그래, 조심히 가고. 엄마는 안 와? 아니, 엄마 감기 아직 안 나았어. 애한테 옮으면 안 되잖아.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거실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렇게 멀어지는 걸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미역국을 꺼냈습니다. 보온병 뚜껑을 열었습니다.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좀 시큼한 냄새가 났습니다. 상했나 보다. 싱크대에 부었습니다. 물에 씻어내렸습니다. 미역이 배수구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다 내리고 나니 보온병만 남았습니다. 깨끗이 씻어 말렸습니다. 선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쓸 일이 있을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남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사진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불을 끌어당겨 얼굴을 묻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나는 그저 며느리한테 잘해주고 싶었을 뿐인데. 며칠 후 시장에 나갔습니다. 미역 가게 앞을 지나다 멈췄습니다. 사장님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네요. 손주 낳았다며요? 축하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미역 더 사가실 거예요? 미역을 받습니다. 초록색 미역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망설임 없이 샀을 텐데 지금은 손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다음에요. 그래요? 알겠어요. 미역 가게를 지나쳤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서 가끔 사진이 왔습니다. 아기가 자라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진을 보며 확대했습니다. 아기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현수 닮았네. 저장하고 앨범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엄마, 나야. 현수야. 들어와.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제가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소연이는 집에 있어. 아기 재우고 있을 거야. 그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왜 안 와? 뭐가? 우리 집. 손주 보러. 고개를 돌렸습니다. 바빠서 그래. 엄마가 뭐가 바빠? 나 알아. 엄마 마음 상했잖아.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 엄마, 미안해. 그때 병원에서 소연이가 그런 말한 거 나도 알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수야, 나는 정말 며느리한테 잘해주고 싶었던 것뿐이야. 알아, 엄마. 나도 알아.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소연이도 힘들었대. 첫 출산이라 긴장했고 모든 게 낯설었대. 엄마가 잘해주시는 건 알지만 그게 부담이었던 거야. 그래도 나는 엄마, 소연이가 미안하대. 그때 너무 예민했었다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응. 그래서 말인데 이번 주말에 우리 집 와. 소연이가 엄마한테 직접 말하고 싶대. 나는 가도 될까? 당연하지. 엄마야. 그 주 내내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옷장을 열어 뭘 입을지 고민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이 옷 저 옷 갈아입어 봤습니다. 너무 꾸민 것 같으면 이상할까? 결국 평소 입던 편한 옷을 골랐습니다. 약속한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씻고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가 엉성해 보여 빗으로 정리했습니다. 손에 뭘 들고 가야 하나?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과일이 좀 있었습니다.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이 정도면 부담 안 될까? 아들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심호흡을 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소연이가 아기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응, 들어가도 될까? 네, 들어오세요. 신발을 벗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이 아기 물건들로 가득했습니다. 앉으세요, 어머니. 소파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아기가 제 얼굴을 봤습니다. 안아봐도 될까? 네, 그럼요. 조심스럽게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작은 손이 제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어머니가 해주신 거 다 고마운 건데 저는 그걸 부담으로만 느꼈어요. 며느리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출산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어머니 마음이 어땠을지. 저도 이 아이한테 뭐든 해주고 싶거든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소연아, 이번에 제가 미역국 끓여봤는데요. 어머니 레시피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배우고 싶어? 네. 제가 다음에 둘째 낳으면 제가 직접 끓이고 싶어요. 어머니 맛으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아기 옷에 눈물이 떨어져 얼룩이 졌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고마워, 소연아. 며느리가 제 옆으로 와서 앉았습니다.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어머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며느리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레시피 노트를 꺼냈습니다. 표지를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이제 이 맛을 며느리한테 전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 마음 한쪽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 다시 부담스러워하진 않을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며느리는 정말 제 마음을 이해하게 될까요? 구독 알림 설정 후 다음 이야기를 만나보세요.